오늘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유의미 학습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협력학습 도구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면대면 상황을 피하게 되면서 이러한 맥락이 학교 현장에도 곧바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학교에서 개학을 하지 못하고 웹 기반, 온라인 기반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제시된 내용처럼 단순히 온라인 수업이라고 한다면 동영상 기반, 그리고 단순 과제 기반 이런 식으로 학습 과정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온라인 학습을 효과적으로 특히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유의미한 협력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이론적 배경은 아래 제시되어 있는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협력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구성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구성주의는 학습이 학습자의 경험으로부터 구성이 되고 지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관점에 기인을 하는데요. 특히 학습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학습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주의와 관련하여 유의미 학습도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의미 학습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다 보면 흔히 교육에 대한 고민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놓치지 않고 학습 도구, 그리고 맞춤형 학습, 면대면과 온라인 학습의 연계 이런 특징들을 골고루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면대면이 어려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의미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력적 문제 해결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적인 문제 해결은 크게 자기조절과 그룹조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조절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협력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하는 걸 일컫습니다. 그룹 조절의 경우에는 이런 협력학습 상황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조절, 그리고 SSLR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학습의 규범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동조절의 경우에는 이러한 협력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 즉 역할에 따른 위계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SSRL의 경우에는 조원들이 공동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와 규범을 형성하고 이걸 기반으로 학습 과정을 공유해 나가면서 협력하는 그런 조절 과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SSRL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역할이 굉장히 동등하게 파악이 되는 것이죠.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그룹 조절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이 모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면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공동의 과정을 평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SSRL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협력학습을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매개로 연결된 서버에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온라인 개학처럼 전통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는 이런 인프라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후의 사례 소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인프라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손쉽고 많이 알려져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을 기반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도구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자료를 공유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먼저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지메일 계정마다 기본 15GB의 저장 용량이 부과가 됩니다. 드라이브를 사용하실 때는 각 폴더의 수업 주제에 맞는 이름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협업을 위해서는 학생들과 폴더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폴더에 입장을 하시고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각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탭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과 폴더나 문서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앞선 플랫폼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웹 기반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패들렛이 있습니다. 패들렛은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손쉬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들렛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가장 초기 화면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패들렛 만들기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패들렛 보드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벽돌 형식의 레이아웃으로 패들렛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 사회 시간에 협력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보드를 꾸며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주제에 맞게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댓글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로입니다. 미로는 실시간 시각화 협업 도구이고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과제 리스트 관리, 마인드맵, 스티커보드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로의 초기 화면에 접속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보드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마인드맵 도구를 활용해서 간단한 사회 역사 수업에 대한 활동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같은 보드 안에서 협동적으로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인드맵은 다양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고요. 큰 주제에 대해서 추가를 하거나 혹은 작은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 추가하는 식으로 마인드맵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동시적인 피드백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슬랙입니다. 슬랙은 원래 기업의 업무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실제 학교 맥락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웹 기반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슬랙 홈페이지에서 워크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가상의 협업 공간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를 가지고 다양한 협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각 주제에 맞는 협업 활동을 위해서 여기 보시는 채널을 통해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는데요. 보시면 크리에이트 채널을 클릭하셔서 각자 수업 주제에 맞는 이름을 설정하고 채널을 개수에 맞게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 이렇게 등장한 채널은 각각의 협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탭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이나 문서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들 또한 문서나 영상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피드백을 주고받고 생각을 정교화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닥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습자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협업 도구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워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등을 모두 공유 문서로 만들 수 있고 어떤 학습자가 언제 수정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 독스는 구글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 문서 작업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그 외에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구글 문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드나 한글과 같이 텍스트 편집하는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곳에서 각 학습자가 공유를 받아서 각 학습자가 함께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력하는 모든 내용은 상단의 변경사항 저장으로 가시면 각 학습자가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등장을 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기여 정도를 평가할 때 용이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도구의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계약의 상황에서 직접 대면 수업보다 협력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